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도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데 각하오 인용 3으로 각하될 것이다. 이런 그 소문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은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과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를 각각 만났습니다. 임종석은 문재인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재인의 그 마음 혹은 정치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김동연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과 경쟁하는 사이로서 아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의 최고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임종석은 이재명의 지지 요청에 대하여 면전에서 이재명을 딱 앞에 두고 이재명과 경쟁하는 세력 혹은 이재명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인사, 노력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은 이재명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고 공동정부를 이룬다든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 등의 개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지금 당 안팎으로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면전 앞에서 바로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재명 그룹은 386 중에서 비주류 혹은 후발주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 당시 386의 주류들은 문재인의 그 은퇴와 함께 정치적으로 그들이 꿈꾼 것은 개인적인 욕망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문재인의 정권 창출로서 할 것 다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할 걸 다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권력으로서 부도 마음껏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애들도 모두 미국, 영국, 중국 이런 명문 대학에 모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임 후를 준비하면서 386에 따라지 이재명을 이제 후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그 당 대표가 되니까 그들끼리 뭉쳐서 그 따라지들이 뭉쳐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주류들의 시다발이를 하면서 평생 떠돌던 지금 이재명 밑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놈들이 이 이낙연을 수박이라고 모욕하고 또 그 친문재인 세력인 주류들에게 공천을 배제시키고 이런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배신감이라든가 자기 퇴임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래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이 났고 또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면 얼마까지 하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보였는데 공천도 배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이니까 이 임종석, 김동연 등의 주류들이 그 어제 그제 만났던 이재명의 면전 앞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쟁을 한다 합니까? 완전히 면박을 주는 그런 연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임종석이나 혹은 그 386의 주류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자기들이 시다발리로 그 부려먹던 놈이 자기들을 그렇게 농락을 하니까 얼마나 가소로울 겁니까?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 옛날 그 어떠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이재명을 면전 앞에서 너와 경쟁하는 놈을 내가 지지해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과 같은 그런 아주 심한 면박을 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도 당대표를 하면서 세력도 키웠고 또 당대표를 하면서 정치적 내공을 많이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그 친문재인 파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신파와 구파, 신파인 이재명 파와 구파인 문재인 세력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이런 그 뭡니까 민주당의 분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시중에 각하 5대3으로 각하가 5고 인용이 3인 5대3의 그 어떠한 비율로 각하가 될 것이라 하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즉 신파와 구파, 친이재명파와 친문재인파의 분열 속에서 지금 친문재인 그 파인 구파는 아무 권력이 없잖아요. 옛날에 놀았던 그 자기가 상급자였던 이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권력적인 수단은 이재명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파는 이재명을 쉽게 말하면은 제거한다든가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파인 친문재인파는 이번 탄핵 심판을 이 자신들의 권력 다툼의 지렛점으로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원대 복귀, 업무에 복귀시킴으로써 지금 문재인이 노리고 있는 그 사법 처리 전에 이재명의 사법 처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광분했던 3개월의 시간을 원위치시키면서 거기에 광분했던 이재명의 똘마니들 혹은 이재명에 의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숙청시키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해야 되겠지만은 절차적인 문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구속, 또 그 뭡니까 통치 행위로서 사법 처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법의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각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각하를 시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 복귀를 할 거잖아요. 업무 복귀를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했던 이런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또 그 관할 법원을 무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그 체포영장을 발부시킨 행위, 그리고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 체포한 경찰들,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넣었던 기관들을 그 구속시킬 수 있고, 또 그 윤석열을 내란으로 몰기 위해서 이재명의 그 명령을 수행한 김민석, 박선원, 부성찬이, 또 그 뭡니까 김병주, 또 과방위에 있는 노정면 등 이런 그 이재명의 그 똘마니들,
이재명을 위해 충성했던 이재명의 손발을 모두 구속을 시키면서 이재명이 손발 잘리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윤석열을 통해서 이재명을 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의해서 이재명의 손발을 다 자르고 그 어떠한 신복들을 다 자르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처리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던 재판 일정을 순서대로 진행시키면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친문재인인 구파들이 다시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손을 쓰거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이재명을 잡아뜨리는 거는 정말로 누워서 죽먹기라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야당 분열에 의해서 각하5 인용 3이라는 그런 심판을 내리면서 탄핵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열에 대해서 이재명은 임종석과 김동연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그 구파인 친문재인 세력들을 달래면서 그들의 지금 어떤 전략적인 대책이 무언가 하는 눈치를 보려고 했는데 그 면전에서 그런 막말을 해대는 그 저항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느 하나라도 쉽게 말하면은 책이 잡히면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현동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데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 순간 이재명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업적과 일들이 범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요. 혼심을 다해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상태로 이재명이는 죽느냐 사느냐로 싸우는 겁니다. 뭐 이재명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윤석열에 잡혀 죽든 문재인 세력에게 잡혀 죽든 잡히면 이제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재명은 위기에서 그 친문재인 세력에게 일단 윤석열을 탄핵시킨 이후 그 우리끼리 싸우자 이런 제안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친문재인 세력은 아무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싸우자 하면은 권력적 수단 당대표도 이재명이고 지금 당도 이재명의 신복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 권력 다툼에서 흘러간 물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재인 세력은 시간을 땡겨서 이 탄핵 전국에서 이재명이를 숙청해내겠다, 밀어내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전략적 그 선택이 친이재명과 문재인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정말 다급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선거법 위반도 3월 26일 날 선고가 되지. 또 이 윤석열은 지금 현재 탄핵 심판에 실패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왜? 문재인 세력이 도와주지 않고 야당이 분열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도 권력기관으로 헌법재판소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을 시켜버리고 난 뒤에 그 문재인 세력이 들고 일어선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윤석열이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 혹은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에 입각해서 지금 탄핵을 각하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는, 이런 명분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3월 1일 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라는 그 핑계거리를 혹은 명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대고 무사 안일, 헌법재판관들의 미래 혹은 그 개인적인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각하시키려고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야당의 분열, 두 번째는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 세 번째로 붙이자면은 헌법재판관들의 안위,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결국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그 선포한 비상계몽령은 이 생각보다 그 효과적이었고 폭발적이면서 전체적인 정계 개편을 이룰 만큼이나 그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의 위기에서 윤석열은 민주당의 분열, 친문재인 세력과 친 이재명 그룹 간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또 윤석열은 살아난다. 그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1년 만에,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하늘이 만드는 대통령이라 하는 그 행운을 받은 것처럼 이런 위기에서도, 물론 그 윤석열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하늘의 조화랄까, 이런 그 어떤 행운으로서 그 친문재인과 친이재명 그룹의 권력 투쟁 때문에 또다시 살아나는 행운의 정치 지도자라는 이런 신화를 남기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시 윤석열은 그 행운 속에서 탄핵 정국을 탈출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5대 3의 그 각하, 그 반대가 5, 탄핵시키자 하는 그 공산 파쇼를 지지하는 헌법재판관이 셋으로 다수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될 것이라 하는 시중의 여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3월 1일 우리 국민들의 외침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자유우파 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것이라 하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자유우파는 아직도 투쟁과 저항심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국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민주당 내에 친문재인 세력과 친이재명 세력 간의 권력투쟁, 이런 것이 목격된 이재명과 임종석의 만남, 그리고 경기지사 김동연과의 만남에서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나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시중의 소문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국토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